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우라고 하고요. 올해 58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그런데 지난달에 겪은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좀 소심한 편이에요. 남들과 부딪히는 걸 싫어하고 웬만하면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은 정말 이해가 안 가서요. 그날은 지방 출장을 갔다 오는 길이었어요. 일이 늦게 끝나서 친구 민수하고 역 근처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거든요. 민수는 대학 동기인데 저와 달리 성격이 참 시원시원해요. 누구든 금방 친해지고 상인분들께도 항상 밝게 인사하는 그런 친구죠. 9시쯤 고깃집에 들어갔는데 이미 마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고기는 먹을 수 있다고 해서 급하게 먹었어요. 근데 고기만 먹으니까 뭔가 허전하잖아요. 밥이라도 한 그릇 더 먹고 싶었는데 시간이 애매했어요. 나오면서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2차로 국수라도 먹고 가자고요. 그런데 이미 10시가 넘어서 문 연 곳이 거의 없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까 포장마차 거리가 나오더라고요. 7, 8개 포장마차가 쭉 늘어서 있는데 불빛이 참 따뜻해 보였어요. 첫 번째 포장마차는 손님들이 꽤 있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맥주 마시면서 시끌벅적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빈자리에 앉아서 국수 2그릇을 주문했어요. 그런데 사장님이 갑자기 말하는 거예요. 술 안 시키면 다른 음식은 안 된다고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였어요. 저는 술을 거의 안 마셔서요. 건강상 이유도 있고 원래 체질에 안 맞아서 한 잔만 마셔도 얼굴이 빨갛게 되거든요. 민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당황스러웠죠. 사장님 표정을 보니까 절대 안 된다는 분위기였어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뜨게 됐는데 그때 옆 테이블 손님들이 저희를 힐끗힐끗 보더라고요. 왠지 창피했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여기만 그런 것 같지 않다고 다른 데 가보자고요. 그래서 조금 더 걸어서 손님이 아무도 없는 포장마차로 갔어요. 이번에는 먼저 물어봤어요. 술은 안 마시고 국수만 먹을 건데 괜찮냐고요. 아줌마가 잠깐 머뭇거리더니 앉으라고 하더라고요. 고마웠죠. 그래서 국수 2그릇에 달빨까지 시켰어요. 사이다도 2개 주문했고요. 사실 배는 별로 안 고팠는데 고마운 마음에 좀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닭발이 나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15,000원인데 진짜 닭발이 5개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다 양파랑 대파로 부피를 채워놨어요. 좀 비싸다 싶었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이미 시킨 거니까요. 거의 다 먹을 때쯤 아줌마가 나와서 정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민수가 한마디 했어요. 고마웠다면서 다음에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술 마시러 오겠다고요. 정말 고마운 마음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런데 아줌마 대답이 충격이었어요. 오지 마세요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줌마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다시 말했어요. 친구가 꽃가시 들러서 한잔하고 간다고요. 그런데 아줌마가 더 확실하게 말하더라고요. 다음부터는 분식집으로 가세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뭔가 가슴이 답답하면서 화가 나려다가도 한편으로는 당황스럽고요. 민수 얼굴을 보니까 완전히 굳어 있더라고요. 평소에 밝고 털털한 친구인데 그렇게 상처받은 표정은 처음 봤어요. 계산하고 나오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둘 다 할 말이 없더라고요. 한참을 걷다가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자기가 괜한 말을 했나 싶다고요. 그런데 정말 고마워서 한 말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나 싶었거든요. 술 안 마신다고 미리 말했는데도 앉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국수에 달걀에 사이다까지 시켜서 4만 원 넘게 계산했는데 뭐가 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집에 와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요. 혹시 포장마차에서는 무조건 술을 마셔야 하는 게 룰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제가 뭔가 모르는 예의를 어긴 건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며칠 후에 회사 동료들한테 물어봤어요. 포장마차에서 술 안 마시면 안 되는 거냐고요. 그런데 반응이 제각각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당연히 술 마셔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런 법은 없다고 하고요. 특히 후배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포장마차 장사가 워낙 힘들어서 술 안 마시는 손님은 안 받는 곳이 많다고요. 술이 마진이 제일 좋거든요. 국수나 밥 같은 건 원가도 높고 손이 많이 가는데 이익은 별로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장사하는 분들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그런데 그렇다면 처음부터 확실히 말을 하든지 아니면 받지를 말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회사 후배 정민이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고요. 부장님 혹시 지난주에 포장마차에서 밥 드셨냐고 묻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 정민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말하기 곤란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친구가 그 포장마차 딸이라는 거예요. 정민이 친구가 엄마한테 들었다는데요. 지난주에 술도 안 마시면서 국수 먹겠다고 우기는 아저씨들이 왔다고 하더래요. 그것도 모자라서 다음에 친구를 데리고 와서 술 마시겠다고 했는데 완전 거짓말 같았다고요. 그래서 엄마가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어차피 술 안 마실 거면서 왜 포장마차에 오냐고요. 정민이는 미안하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집이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서 힘들다고요. 코로나 때부터 손님이 줄더니 이제는 하루 종일 해도 겨우겨우 버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장사가 그렇게 힘들다면서 왜 손님을 쫓아내는 건지 말이에요. 저희가 4만 원 넘게 계산했는데 그것도 돈 아닌가요? 그리고 정민이 친구, 엄마가 저희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도 이상했어요. 저희는 미리 물어보고 앉았는데 우기는 아저씨들이라고 했다니까요. 정민이한테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 집이 언제부터 장사가 안 됐는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요. 그런데 정민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까 뭔가 석연치 않더라고요. 일단 그 포장마차가 그 자리에서 장사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고 해요. 단골들도 꽤 있고 특히 근처 공장 직원들이 자주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포장마차를 잘 안 온다면서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정민이 말로는 술 안 마시는 손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저희가 갔을 때 보니까 다른 포장마차들은 손님이 꽤 있었거든요. 유독 그 집만 손님이 없었어요.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그 집 닭발이 정말 맛있다고요. 근데 저희가 먹어본 닭발은 솔직히 별로였어요. 5개에 15,000원인데 크기도 작고 양념도 그냥 그랬거든요. 정민이한테 혹시 직접 먹어봤냐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친구가 자랑을 많이 해서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친구 말로는 닭발 한 접시에 닭발이 10개는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확실해졌어요. 저희가 받은 닭발은 분명히 5개였거든요. 그것도 크기가 작았어요. 혹시 저희를 봐서 다르게 준 건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 민수한테 전화했어요. 정민이한테 들은 얘기를 해줬더니 민수도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민수가 한 가지 더 이상한 걸 기억해냈어요. 저희가 첫 번째 포장마차에서 나올 때 사장님이 뭔가 다른 포장마차 쪽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였다는 거예요. 그때는 별 생각 없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뭔가 신호를 보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민수 말이 맞다면 첫 번째 포장마차에서 저희를 쫓아낸 것도, 두 번째 포장마차에서 받아준 것도 다 계획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을까요? 며칠 더 지나서 회사 선배 중에 그 동네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혹시 그 포장마차 거리에 대해서 아는 게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선배가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거기 포장마차들이 서로 손발이 맞는다고요. 특히 끝에 있는 집이 좀 특이하다고 하시면서요. 끝에 있는 집이 바로 저희가 두 번째로 간 그 집이었어요. 선배 말로는 그 집이 다른 포장마차에서 쫓겨난 손님들을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받아주는 대신에 가가지를 씌운다는 거예요. 선배가 직접 당한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술 안 마신다고 첫 번째 집에서 나가라고 해서 두 번째 집에 갔는데 똑같은 안주인데 가격이 2배 가까이 비쌌다고요. 그제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저희가 당한 게 사기였던 거예요. 첫 번째 집에서 일부러 쫓아내서 두 번째 집으로 유도한 다음에 바가지를 씌우는 수법이었던 거죠.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정민이가 다시 와서 하는 말이 친구, 엄마가 사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날 너무 예민했다면서 다시 한번 와달라고 하더래요. 처음에는 정말 반성하는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혹시 또 다른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민수 말이 맞았어요. 정민이를 통해서 들어오는 메시지가 뭔가 이상했거든요.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그날 저희가 너무 늦게 와서 마감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친절했을 수도 있다면서요. 그런데 저희가 간 시간이 10시 조금 넘었거든요. 포장마차가 그 시간에 마감할 리가 없잖아요. 오히려 그때부터 장사가 시작되는 시간인데요. 정민이한테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답변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처음에는 사과한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오해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제대로 대접해주고 싶다고 하더래요. 그때 뭔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진짜 미안하다면 정민이를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연락을 했을 텐데요. 아니면 최소한 정민이한테 정확한 메시지라도 전했겠죠. 민수한테 상의했더니 민수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뭔가 또 다른 목적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가보자고 했어요. 이번에는 정민이한테는 말하지 말고요. 주말에 둘이서 그 포장마차 거리에 갔어요. 이번에는 일부러 일찍 갔어요. 저녁 8시쯤에요. 멀리서 관찰해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펼쳐지더라고요. 첫 번째 포장마차에 손님이 와서 앉으려고 하는데 사장이 뭔가 말하더라고요. 그러자 그 손님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두 번째 포장마차로 가더라고요. 저희와 똑같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1시간 동안 보는데 이런 일이 3번이나 일어났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저희가 지난번에 갔던 두 번째 포장마차에서 나오는 손님들 표정이 다 안 좋더라고요. 뭔가 불만스러워하면서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때 확신했어요. 이게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사기라는 걸요. 첫 번째 집에서 일부러 손님을 거부해서 두 번째 집으로 보내고 거기서 바가지를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게 있었어요. 저희가 관찰하고 있는데 갑자기 정민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포장마차 거리로 걸어오더라고요. 정민이가 두 번째 포장마차 앞에서 멈추더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아줌마와 뭔가 이야기를 나누더라고요.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안 들렸지만 꽤 오래 대화했어요. 민수가 그러더라고요. 정민이가 그냥 우연히 온 건 아닌 것 같다고요.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정민이가 나온 다음에 저희는 조심스럽게 따라가 봤어요. 정민이가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요. 그런데 정민이가 근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가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서
정민이한테 슬쩍 물어봤어요. 어제 뭐 했냐고요. 그랬더니 정민이가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집에서 쉬었다고 하면서요.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정민이가 단순히 친구, 엄마를 아는 게 아니라 이 사기에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정민이의 진짜 역할이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단순히 손님을 끌어오는 역할인지 아니면 더 깊이 관련되어 있는지요. 며칠 후에 그 답을 알게 됐어요. 며칠 후에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포장마차에서 행패를 부렸다는 식으로요. 처음에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동료 한 명이 살짝 귀띔해 주더라고요. 정민이가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정민이 말로는 제가 술을 안 마신다고 우기면서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중에 친구들 데리고 와서 술 마시겠다고 거짓말까지 했다고 하더래요. 완전히 사실을 뒤바꿔 놓은 거였어요. 저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앉았는데 우겼다고 하고 민수가 고마워서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정민이가 왜 이런 소문을 퍼뜨리는지였어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곰곰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정민이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 말에 신빙성을 주려는 거였어요. 저 같은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피해를 당했다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하지만 제가 원래 성격이 좀 그런 사람이라고 소문을 내면 얘기가 달라지죠. 민수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더니 민수가 화를 내더라고요. 당장 정민이한테 따지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민이를 따로 불러서 대화해 보기로 했어요. 커피숍에서 만났는데 정민이 표정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경계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왜 회사에서 저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다니느냐고요. 그랬더니 정민이가 발뺌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면서요. 하지만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말하니까 정민이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때 정민이한테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혹시 그 포장마차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고요. 단순히 친구 엄마가 아니라 뭔가 다른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고요. 정민이가 당황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한참 머뭇거리더니 결국 실토하더라고요. 그 포장마차가 정민이 고모 집이라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아니라 고모였던 거죠. 그리고 정민이가 그 포장마차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특별한 아르바이트였어요. 회사에서 동료들을 그 포장마차로 유도하는 역할이었거든요. 회사 사람들이 저녁 약속을 잡으면 슬쩍 그 동네를 추천한다든지 포장마차가 좋다고 얘기한다든지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계획에 없던 일이었대요. 우연히 그 동네에 갔다가 당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정민이가 당황했다는 거예요. 정민이 말로는 원래 그 포장마차들이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한다고 해요. 첫 번째 집에서 거절당한 손님들을 두 번째 집에서 받아주는 대신 좀 더 비싸게 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게 사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어요. 손님을 속이는 게 사기가 아니면 뭐가 사기냐고 물었죠. 그런데 정민이 대답이 더 황당했어요. 정민이가 그러더라고요. 요즘 장사가 워낙 힘들어서 이런 식으로라도 해야 살 수 있다고요. 그리고 손님들이 어차피 술값으로 나갈 돈을 음식값으로 내는 거니까 손해볼 게 없지 않냐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사기를 당해놓고도 손해볼 게 없다니요. 저는 정민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럼 왜 처음부터 가격을 정직하게 받지 않고 이런 식으로 속이느냐고요. 정민이 대답이 더 가관이었어요. 처음부터 비싸게 받으면 손님들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받아놓고 나중에 바가지를 씌우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민이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자기 일속만 차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고요. 저는 정민이한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봤어요. 회사에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린 이유가 뭐냐고요. 정민이가 솔직하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다른 사람들한테 말할까봐 걱정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저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어요. 저를 먼저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제가 뭘 말해도 사람들이 안 믿게 만드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정민이가 놓친 게 하나 있었어요. 저한테는 민수라는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가 모든 걸 다 봤고 저희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도 알고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회사에서 이 일을 다 공개했어요. 정민이가 어떤 식으로 사기에 가담했는지, 그리고 저에 대한 소문을 왜 퍼뜨렸는지 모든 걸 말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더라고요. 정민이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면서요. 하지만 민수가 증언해주고 몇 가지 증거들을 제시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특히 다른 동료 중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도 정민이 추천으로 그 포장마차 거리에 갔다가 바가지를 쓴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정민이는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졌어요. 사람들이 더 이상 정민이를 믿지 않게 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에 정민이가 스스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 포장마차 거리도 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줄었다고 들었어요. 저희 회사 사람들이 SNS에 올리고 주변에 얘기하면서 알려진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씁쓸해요. 저는 그냥 늦은 저녁에 국수 한 그릇 먹으려다가 이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정말 세상에 무서운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그리고 정민이 같은 사람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동료도 속이고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려. 다행히 민수라는 좋은 친구가 있어서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혼자였다면 정말 억울하게 당하고 끝났을 거예요.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요즘은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 추천하는 곳일수록 더 의심해 보시길 바라요.